물건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면 낭비나 충동 구매가 사라져서 전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게 됩니다. 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절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거예요. 자축액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을 늘린다. 2. 지출을 줄인다. 3. 이율을 높인다.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아도 될 옷이나 화장품, 잡화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만 고치면 힘들게 절약하지 않아도 돈에 여유가 생기기에 저축액을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계산 방법만 가르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자주 하는 경우 자녀도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잘못된 쇼핑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합니다. 쇼핑으로 마음속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소유해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판매자 역시 인간이 손해를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1년 내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득 볼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야. 라는 순간적인 느낌이 휩쓸려 상품에 손을 뻗습니다. 사람은 쇼핑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 보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사회인은 언제나 조금씩은 답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무료 선물이나 할인 상품에 특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특가 상품, 복주머니, 덤, 무료 샘플, 부록을 좋아하면 짐이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쓸모도 없는데 공짜다, 이득이야 라는 반가움에 덮어놓고 받아온 물건들이라 곧바로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동사니가 점점 쌓여가는데도 저는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돈도 별다른 노력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일을 매우 바람직하게 느낍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은 세월은 아주 짧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 입을 것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뇌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행위를 더없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쇼핑에 집착할 당시는 원시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덤을 받아오고 할인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온 물건 중 도저히 못 쓰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무료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쉽게 체념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어떻게 써볼까 하고 궁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받은 물건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을 시작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잡동사니였던 것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고 제 귀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결국은 쓰레기를 늘려 환경에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집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냉장고도 대형으로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량 구매를 즐기는 사람은 물건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집이 좁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대량 구매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나중에 남아도는 물건을 처분할 때의 수고와 스트레스도 떠안아야 합니다. 물건이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 때문에 여행과 이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물건은 이처럼 주인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정신적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눈에 띄면 아직도 안 썼네, 아까워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쓰겠다는 다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요. 지금 시간을 들여 쓸 마음이 없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영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나중에 이렇게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 중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한 달 동안 편의점 가지 않기, 2달 동안 과자 사지 않기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지 않는 도전. 자신의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대상은 품목이어도 괜찮고 상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구매 품목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도전 기간은 일주일, 한 달, 3개월, 반년 등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시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상적 활동에 시간, 돈, 체력, 정신력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은 생각보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쇼핑에 쓸 자원을 일부러 다른 곳에 써버리면 사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기 쉬워집니다. 집에 있는 식품을 먹어치우는 활동, 일명 냉장고 파먹기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 무엇을 사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은 충동구매입니다. 살 것이 있을 때만 매장을 방문합니다.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합니다. 목록 없이 쇼핑을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대강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매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언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이거 어제는 필요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물건이었어.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쇼핑하는 목적을 계속 의식해야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면
집만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그런 물건이 점점 쌓이면 집까지 좁아질 것입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을 푹 자고 때때로 충분히 휴식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읍시다. 불쾌한 일이 있어도 어두운 기분을 오래 끌지 말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현대인은 모두가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너무 꽉꽉 채우지 않고 여유 있게 지내야 쇼핑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살 수는 없습니다.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잡동사니도 더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오래 갖고 있으면 애착이 생겨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소유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실제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심리적 경향이죠. 한번 물건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나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쇼핑은 대개 감정적인 니즈를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활용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므로 외부의 자극에 혹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도 없어집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생활에서 확실히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데코 저자의 사지 않는 생활이라는 책이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주부 미니멀리스트인데 지금 60대가 되었어요. 59년생. 사실 제가 원서는 안 읽어봐서 어떤지 모르겠고 번역된 책을 읽으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젊은 감각? 되게 세련되고 사고방식도 되게 트여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한 생각은 미니멀 라이프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물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물건들에 대한 판단력 이런 걸 계속 갈고 닦아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련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은 그냥 번역이 잘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 안에 80% 버리는 기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쓰고 버린다 이렇게 두 권이 한국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올 사지 않는 생활 이 책도 참 좋았어요. 살면 살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후회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깊게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살면서 터득한 지혜를 이렇게 쉽게 책 한 권으로 알 수 있는 게 참 행운이다. 전작들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는 제 주변에 5, 60대 여자 성인, 여자 어른 딱히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 나이대 여성분들이 쓰신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는 기분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자도 그러니까 물건을 막 정리하다가 가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딱 정리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샀더니 잡동사니가 되어버리고 근데 그때 막 좌절하는 게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라면서 실패해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함께 있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역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딱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생활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참 힘이 됐어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생활, 가벼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